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소식들을 정리하기 전에 또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 차트 및 미국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 차트는 큰 변동이 없는데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좋지 않은 징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나름 반등을 해주면서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46,555달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35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 오늘도 신났습니다. 돌아가면서 순환 펌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부디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예상을 하회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상했었던 인플레이션, 8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5.4%였는데 5.3% 올랐다 이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덜 올랐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어쩌면 고점을 찍고 마침내 슬슬 떨어지려는 것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 달에 연준 FOMC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이번에도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 증시 및 암호화폐가 일제히 반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연준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가 2%였었죠. 근데 지금 벌써 막 5%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말로는 기대치보다 0.1% 적게 나왔으니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꼬우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물류 운송 차질 및 여러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는 벌써 올해 크리스마스가 정말 비싸고 힘든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인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최근에 말썽을 많이 부리고 있는 남자, 꼴배기 싫은 꼴뚜기 같은 이 남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회의에 출석해가지고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그는 다시 한번 암호화폐 기업들이 SEC에 등록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라고 하는데요. 핑계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들이 시장을 더 개판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거래소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우리한테 꿀어라. 니네들은 우리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댕이를 그냥 확 한 대 쥐어 박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는 정말 살벌한 발언들까지도 하는데요.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SEC에 굉장히 협조적인 거래소였습니다. 근데 게리 겐슬러는 공개적으로 코인베이스에 뒤통수를 때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증권일 수도 있는 수십 개의 토큰을 거래하면서도 증권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았다라면서 코인베이스를 비판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동안에 굽신굽신 거리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삶아먹어? 와, SEC 사람 엄청 빡치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게리 겐슬러 의장의 문제의 발언이 다시 한번 또 불거졌는데요. 그는 소수의 암호화폐만이 상품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아주 많은 것들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공포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소수의 암호화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정도만 빼준다 할지라도 나머지들은 그냥 죄다 증권으로 엮어가지고 증권법 적용시켜가지고 암호화폐들 벌금 먹이고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소송 걸고 아주 그냥 암호화폐 시장을 난도질 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시어머니를 거두는 얄미운 시누이, 심술이 가득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몇 시간 만에 암호화폐 시장 가치 4천억 달러가 사라졌었다. 급락과 함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게리 겐슬러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암호화폐 업계 회사들이 전부 다 담합을 해가지고 미국을 한 번에 떠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무슨 전세계 왕인 양 거들먹거리는데 안 되죠.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라이트코인 가짜뉴스 사건에 대해서 찰리리가 직접 나와가지고 라이트코인 재단 관계자가 관계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웃픈 사실은 라이트코인 소셜미디어 담당자도 속았다라는 것이죠. 같이 속아가지고 본인들 트위터 계정에 이를 게시했다가 헐레벌떡 놀라가지고 바로 삭제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 라이트코인 측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해당 가짜뉴스를 가장 첫 번째로 퍼다 날랐었던 글로벌 뉴스 와이어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폭스뉴스 비즈니스 TV에서 SEC나 다른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SEC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네요. 자, 언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선다라는 놈들이 이런 가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주고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더욱더 큰 권력만을 요구를 한다. 뭔가 좀 구린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옆집에서 청국장을 끓이는지.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라이트코인. 이번에는 진짜 소식인데요. 라이트코인 비자 직불카드 서비스가 출시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솔라나, 갑자기 네트워크상에 문제가 생겨나면서 거래가 중단되는, 그러니까 솔라나 블록체인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개발진들이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두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은행 부총재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절대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결제의 수단으로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 마 임마. 비트코인도 더 싫대. 자, 그 반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조사팀까지 파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대학 교수 바체슬라프 예브 게니프 씨는 이야기하기를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3년도까지 자국 화폐인 흐리우냐와 비트코인의 이중화폐 시스템을 도입하길 희망하고 있다. 심지어는 비트코인이 흐리우냐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장래에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게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정말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한편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국민 지갑이죠. 치부가 출시가 되었는데 출시 직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그런 문제들은 지금 기술적으로 해결이 된 상황이고 현재까지 엘살바도르 시민들 5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30달러씩 일단 나눠주니까 엘살바도르 시민들에게 있어서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한 치보상에서 최소 이체 한도를 기존 5달러에서 0.01달러로 낮추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갑 간의 이체 수수료도 무료여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활용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엘살바도르 정부의 목표는 인구의 39%인 250만 명이 치보 앱을 내려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믿져야 본전인데 이거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비트코인 30달러 앞으로 한 30년간 묻어두면은 얼마나 큰 돈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욱더 많은 엘살바도르 시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비트코인 공짜로 준다는데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어서 온체인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트의 분석입니다. 지금도 불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한 가지는 2017년 불장 마지막 때는 비트코인 물량들이 비유동 물량이 유동 물량이 되었었다. 즉 옮겨가지고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반대로 유동 물량이 비유동 물량이 되어가는 중, 이 움직이지 않고 장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도 불장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사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래들도 그렇고 장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그렇게까지 가격 면에서는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매집 기간이기 때문일까요? 자, 최근에 돈나무 언니죠. 캐시 우드 예언을 하나 하기를 5년 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10배는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45,000달러가 아니라 5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자, 비트코인 50만 달러,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5만 달러라도 먼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연 5년 후에 저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떡상과 함께 돈나무 언니는 영웅이 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반대가 되어 있을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5년 후 개봉박두. 근데 5년 뒤까지 제가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요즘같이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졌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골든크로스가 드디어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후행지표죠. 이제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이동을 한 후에 그 나중에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가 더욱더 크게 이 가격 지표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 코인이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는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은 쭉 올라가고,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쭉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상승하거나 하락한 후에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골든크로스가 나온 뒤에 떡락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저번에 데드크로스가 나온 뒤에 떡락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골든크로스가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나왔으니까 나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불장 때마다 그 지표가 되어졌었던 20일 주봉 EMA 선에서 맞고 반등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반등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두드리는 것은 안 좋습니다. 두드리다 보면은 깨지기 마련인데 지금부터 꼭 힘을 내줘가지고 이 위로 훌쩍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베테랑 암호화폐 트레이더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희망회로에 석유를 찌그렸는데요. 자, 이 분석가의 이름은 톤베이스입니다. 자, 톤베이스. 그닥 그렇게 적중률이 높은 분석가는 아니죠. 뭐 이더리움 2달러까지 간다라고 했었던가 그런 식으로 다른 코인들을 폄하하는 발음도 서슴지 않았었는데, 그는 예측을 하기를 10월 중순이나 10월 말 정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뚫고 11월 초까지 6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며 12월 말까지 10만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빠르게 조정을 마쳐야 되는데 다음 주 중반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남겼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똥베이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다가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안소니 스카라무치 역시 전에 했었던 2021년 말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는 전망은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고랜드와 제휴를 맺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이들의 예측대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올해 안에 가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플랜B도 마찬가지죠. 플랜B도 올해 안에 10만 달러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9월 중순입니다, 여러분. 자, 과연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입니다. 하락형 채널은 아직도 유효한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부터 상승하고 싶다라면 이 주봉 마감을 45,225달러 위에서 해줘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 채널 하단까지도 내려오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제 분석 같은 경우는 49,000달러까지 갔다가 비트코인이 39,000달러 선까지 내려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앞에서 봤었던 똥베이스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은 어제 봤었던 하락형 세기에서 상방향 돌파를 이루어내면서 어제 가짜 상승했었던 그 자리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지금부터 떨어져가지고 46,146달러에서 지지 확인을 하러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 후에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제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49,000달러 구간이 여기 딱 있는데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미국 증시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 차트인데 떨어질랑 말랑 하면서 추세에 걸터 앉아있는 모습이 약간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반등에 성공한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가면서 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미국 증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여부를 주목하면서 기다려봤다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또 짤인데요. 엘살바도르의 맥도날드에서 웬디, 미국의 햄버거 체인인데 여기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을 받아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치킨버거 던져주기 광고 영상 제작 및 프리미어 사용자분들의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